자, 오늘 5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번호는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번부터. 채점 다 하셨나요? 여기 문제 못 풀어왔다. 안 돼. 강영이 풀어왔어? 좋아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제 선택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의 시작이 뭘로 시작됐느냐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문장 다음에 for example이 나왔을 때 네모칸.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다음 문장에 예시가 나왔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죠, 사실상. 그러니까 예시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해 무슨 얘기하냐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끝냈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바탕으로 부연 설명으로 사례, 예시를 들게. 결국 이거기 때문에 예시의 포인트를 잡았을 때는 앞에 문장에 힘을 줘서 읽자. 요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the intellect, 지성이요. command, cannot command, 명령할 수는 없어요. 감정한테 명령할 수는 없어. but, 하지만 이시 뭐야? 이시 뭐여야 해? 지성. 그치? intellect, 지성이어야 돼. 지성이요. can, 채널이라는 뜻이야. 채널이 원래 명사로 쓰게 되면 통로, 경로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경로화 시켜줄 수는 있어. 현재 존재하는 감정의 에너지를 뭐 해줄 수 있다? 이동시켜줄 수 있다. 결국. 오케이? 그 통로화 시켜줄 수는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할 수는 없지만 이끌어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채널은 어떤 의미가 되셔야 되냐면 가이드의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성이 감성을 뭐 해줄 수 있다? 감성의 에너지를 이끌어낼 수는 있다. 이거야. 너 이거 해! 이건 아니지만 이거 해! 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쪽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지금 구구절절이 예시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지. 맞아? 뭐 예를 들어 감정이 X를 원하는데 지성이 might talk them, 그 감정들에게 into waiting, wanting to Y, to the Y, Y를 하기를 원하며 Y를 원하게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다. 이거야. by pointing out, 지적하면서 doing it, Y를 하면 will get them X, 그들에게 X를 얻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게 충분한 예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Y를 뭐였죠? 계속 역시나 Y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 X를 얻겠다라고 감성이 스스로 납득을 하게 되자마자 결국 anxiety they felt with respect to X, 이 X로 인해서 생겨나는 우려, 걱정들이 will transfer to Y, Y로 가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구구절절의 예시가 오히려 더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에 힘을 줘서 읽으시면 된다. 그리고 여기가 끝나는 지점에 얘들아, in this manner 네모칸, 앞서 말한 방식으로,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구구절절에 대한 방식으로 날 뭐 시키겠다? 일반화 시키겠다는 거잖아. 위에서 했던 얘기를 어떻게 시키겠다? 요약화 시키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anxiety, 걱정이라는 건 흘러가 down 어디로? chains of desire formed by the intellect, 결국 지성이라는 것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바람의 연결고리로 흘러가게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성이 이끄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we thereby, 우리는 그로 인해 become motivated, 뭐가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to fulfill the instrumental desire, 어떤 그런 도구적인 바램, in these chains, 이런 연결고리 속에서 그런 도구적인 바램을 충족시키도록 우리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건 뭐 결론적인 얘기고, 핵심적인 내용의 이 글의 주제는 뭐가 돼야 되겠어? 지성이 감성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주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자 했던 보기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몇 번? 지성의 역할이죠. 그죠? 뭐 하는 데 있어서? 감성에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의 지성의 역할. 그치? 흐르게 해준다. 이것만 간단하게 보셨다면 주제 찾는 건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겁니다.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좀 문제가 구조가 간단한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보는 거니까 해석적인 부분은 해설지 드렸으니까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아, 내가 이게 해석이 안 돼서 5번을 혹시라도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여기에 힘을 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읽는다면 진짜 큰 피드백 될 겁니다. 6번부터 한번 6번 볼게요. 6번의 첫 문장 소재는 뭐가 돼야 되겠니, 얘들아? 첫 문장 소재. Primitive Hunting Technology. 그치? 이 원시의 사냥 기술의 등장이 뭘 포함한? 단순한 도구를 포함한. 그것이 was the first great technological advance. 첫 번째 기술적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주어 동사 보호 확실하게 잡으시고. 소재는 헌팅 테크놀로지 때문에 뭐가 헌팅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 그 사냥 기술이 첫 번째 기술 발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was followed by 네모칸 한번 쳐볼래? 이거 애들 볼 때마다 많이 헷갈려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잘 봐. A following B A followed by B.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자. 오케이? 직역하시면 돼. 봐봐. B를 따라가는 A지. 그럼 누가 먼저고 누가 그 다음이야? B가 먼저죠. 그죠? B가 먼저고 그 다음 A가 이어지는 거야. 순차적인 거야, 이건. 그지? 그럼 얘는 그 반대겠지. B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A야. 그러니까 A가 따라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누가 먼저? A가 먼저고 그 뒤에 B가 따라가는 거지. 순차야 이게. 그러면 여기에 비동사 하나 들어간 것뿐이야. This was followed by. 그러면 이것이 따라가집니다. 이것에 의해서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 주어 다음 명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 이거니까 주어 다음 명사가 일어났습니다. 됐어? 그럼 헌팅 테크놀로지 다음 농경의 발달이 일어났다.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목적어라고 쓴 거지? Agricultural Development가 일어났습니다. 농경 발달이 일어났습니다. 됐어? 또 농경 발달은 또 led to 네모칸 치자. led to도 무슨 동사 얘들아? 무엇을 이끌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앞에 있는 주어가 원인, led to 뒤에 있는 명사가 결과가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농경 발달이 또 뭘 이끌었어? Plant cultivation을 이끌었는데 식물경작이라는 것은 had far-reaching social consequences, 더 나아가 사회적 결과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 거야. Since, now, 그때 이후, 지금 food could stored, 그러니까 지금의 음식이 저장되어질 수 있고 repaired, 그 다음에 사회적 결과 음식이 저장될 수 있고 뭐하기 때문에? 리필, 다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 짓자. 따라서 인구의 크기 자체도 더 이상 partially, 부분적으로 통제되지 않았다 이거야. 음식의 자원의 부족 때문에. 부족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았다.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뭐부터 시작한 것이? 원시적인 헌팅 테크놀로지부터 시작한 것이 그 다음에 농경 발달로 이루어지게 됐고, 그치? 그 다음에 또 식물 경작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결과를 일으키게 됐어. 그게 뭐야? 음식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인구 크기도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이게 기술의 발달로 인한 결과들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럼 그걸 담고 있는 내용을 찾아주자가 결국 이 문제 포인트지. 그지?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농경과 사회적 변화. 이 변화란 말이 꼭 들어가 주셔야 되겠지. 그치? 첫 번째 단계의 어떤 헌팅 기술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구가 커가는 정착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1번은 헌터 게더러들이 maintained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을 유지시키는 how는 뭐라고 했어 얘들아?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방법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두 번째, 중요성이야. 협력의 중요성. 원시 사회에서의 협력의 중요성. 뭔가 좋은 말 같지만, 그치? 협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어. 기술 발달로 인해 사회가 이렇게 변화했다고. 그게 핵심이죠.
긴 역사, 세계 인구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그럼 기술 발달을 소재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글의 제목의 주제나 제목이 정답이 되려면 꼭 글의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 공통되고 있었던 소재가 꼭 들어가야 된다. 이번 겨울방학 때 강쌤이랑 공부하면서 독해가 뭐가 늘었지? 라고 니네가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셔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소재 특징 잡기. 알겠어? 평가원 문제가 그래.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수능이라는 시험에 좀 더 힘을 주어야 될 나이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문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힘을 되게 많이 주셔야 돼, 이제는. 왜? 평가원에서 나온 문제들의 주제는 다 거기에 몰려 있어. 다. 99%도 아니고 다. 알겠어? 모든 지문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 분업 아니죠? 디비전 오브 레이버. 노동을 나누는 거, 분업. 전문화라고 해, 이걸. 스페셜리제이션. 오케이? 특별하게 자기 혼자서 탁탁 할 수 있는 전문화. 어디에? 현대사회에서의 전문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읽었다. 이거의 핵심 쟁점을 두시고 제목을 맞춰보신다면 3번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어디로 가시냐? 1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은 굉장히 간단해 보였지만 결국 직접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뒤집어서 생각해 주셔야 될 포인트가 이 문제 아니었나 싶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식별합니다. by ing 무슨 뜻? 함으로써. 함으로써는 뭐 할 때 쓰는 얘기를 했어? 방법. 이 빈칸을 찾으면 새로운 것을 우리는 식별한다야. 오케이? 그러면 빈칸을 발견하면 우리가 새로운 걸 식별한다. 결국 내가 새롭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결국 뭘 발견한 것이다? 빈칸하다는 걸 발견한다는 것이다. 1, 2, 3, 4, 5 보면 다 문장이 있죠? 짧은 문장씩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빈칸 추론에 내가 뭐 들어갈지가 좀 막연하면 얘들아, 지금 뭐 접속사절이 있기 때문에 뭐 문장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빈칸을 딱 체크해 봤을 때 여기 뭐가 도대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싶을 때는 1, 2, 3, 4, 5번의 공통분모를 빈칸에다가 넣는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돼. 투부정사로 일관돼 있을 거고 품사 하나로 일관돼 있을 거야. 그러면 걔를 거기에다 넣어봤을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유추하는 연습도 해주시면 좋겠죠. 결국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즉 주어가 동사하다는 것을 발견하면 나는 새롭다라는 걸 식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고 첫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는 문장을 너희가 읽었을 때는 첫 번째 문장에 정말 큰 힘을 줘야 돼. 왜? 선생님이 첫 시간 즈음에 말씀드렸던 지문의 속성 자체가 주제를 머리에다가 놓는 두괄식 방식이나 꼬리에다가 놓는 미괄식 방식이나 혹은 둘 다 놓는 양괄식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글의 약 70%가 다 양괄식을 쓰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기에 빈칸이 뚫려, 여기에 빈칸이 뚫려 여러분들이 힘줘서 읽어야 될 건 두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지막 문장에 빈칸에 뚫려 있을 때 얘와 얘가 교두부가 되는 건 무엇일까? 교집합이 되는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핵심 정점으로 잡아두셔야 될 부분. 보자. 밑에 내용 뭐라고? 우리는 새로운 걸 식별하는데 그게 빈칸을 발견하면 새로운 걸 식별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억들이라는 건 do not necessarily appear.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n a particular sequence. sequence는 순서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순서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기억이 예쁘게 순서대로 쫙쫙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one reason for this 이렇게 특정 순서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is that we do not attend to 어디에 참석하다 몰두하다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Our experience in an organized way 조직된 방식으로 그런 어떤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에
몰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소재 특징 잡았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 반복되고 있는 기본적으로 소재가 무엇일까? 소재가 뭘까? 우리의 첫 번째 문장 기억이지. 기억이 어떻대 얘들아? Not necessarily appear in a particular sequence. 이게 특징이야. 그치? 특정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두 번째 문장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야? 우리가 경험 자체를 조직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뇌는 진화합니다. 세상을 스캔하면서 진화합니다. 스캔하는 게 뭐겠어 얘들아? 스캔하는 게 훑어보는 거야. 훑어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 뇌는 세상을 훑어보도록 진화돼 있어. Not attend to just one aspect. 어떤 단지 특정 하나의 of it. 그것에 대한 어떤 특정 하나의 그 세상의 특정 한 부분에 우리가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훑어본다 이거야. 각각의 새로운 훑어보기는 모일지 몰라. 신호를 모을지 몰라. For memories. 기억에 대한 신호를 모을지 몰라. 이것이 방식이야. 우리가 생존한 방식. Throughout evolution. 전체, 진화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이었던 거야. 즉, it makes a satisfying explanation for why we are so attracted to novel events or objects. 그것이 만족스러운 어떤 설명을 만들어줘. 뭐에 대한? 왜 우리가 attracted, 매료되었는지. 새로운 어떤 사건과 사물에 매료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어. 왜? 그럼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식별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뭘 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새롭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 여기 봐봐. 각각의 훑어보기는 그 기억에 대한 신호 같은 것들을 모아버린대. 이게 우리가 생존한 방식이고 또 그것이 결국 우리가 왜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매료되었는지 그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즉 anything is not part of our former experience. 이전 경험의 일부가 아니었던 그 어떤 것들이더라도 can be danger, 위험일 수 있고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중요해. 계속해서 그걸 해보는 거? 세상을 뭐를 위해? For the new.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세상을 계속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그래서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식별했다는 건 내가 뭘 발견했기 때문인 거? 뭘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잖아. 이전의 경험에 없었던 것 말이야. 그치? 이전의 경험에 없었던 그 어떤 것이든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우린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세상을 계속 해봐야 돼? 검증해봐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에 없었기 때문에 검증을 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게 결국 새로운 것을 식별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in fact 실제로 in fact는 여기서 그래서 강조입니다. We look forward to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러한 interruptions, 방해들을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을 우린 계속 기대하고 있어서 우리는 스캔하고 그걸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훑어보고 기억한다. 즉, what we see,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억 속에 없게 된다면 그게 새로운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의 특별한 의미를 상당한 중요성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새로운 걸 발견한다, 새로운 걸 식별한다는 건 뭘 발견했다는 거야? 이전에 경험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험이 없다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1, 2, 3, 4, 5번에서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경험이 없다라는 건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1번이 될 수 있고 옛날 것과 유사하다? 아니 우리의 예전의 경험과는 없다고. 스터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휘휘졌다라는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정치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휘졌다라는 의미로서 선동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얘가.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상상을 휘젓습니다. 아니, 선동합니다. 될 수 없습니다. We don't like it anymore.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생활을 단순화시킨다. 다 부족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내가 이게 새로운 걸 본 것이구나 라는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다시 위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결국 반드시 특정 순서로 나타나지 않으니 그 이유가 우리가 조직된 방식으로 놓지 않아서인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흐트러져 있어. 내가 공부한 거나 내가 뭐 본 거나 같이 얘기한 거나 혹은 야 그때 일어났던 게 그 일 아니야? 그럼 친구들끼리 얘기하다가 야 그건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서조차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훑어보기를 하게 되는데 그 훑어보기의 베이스는 우리가 조직적이지 못했다. 즉 훑어보기라는 것은 결국 뭐다? 아, 내가 이전에 경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움을 인지하는 것이다. 15번 문제가 은근 좀 난도가 있었어요. 그죠? 16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16번의 소재는 결국 이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관련된 얘기의 시작으로 거기에 예시까지 들어가면서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어디야? 여기죠. 역점 연결사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얘기는 앞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역점 방향성을 전환하면서 필자의 주장을 여기에다 심어놨다는 얘기죠. 오케이? 거기에 힘을 줘서 좀 보셨어야 돼. 그래서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그 역접의 내용은 뭐였어 얘들아? 베블린 이펙트였어. 혹시 베블린 이펙트라는 것에 관심이라도 조금 있으셨다면 이 문제가 정말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고 근데 얘들아 좀 이 문제가 조금 오버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플런지라는 단어 빈칸 문장에 플런지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 문장이 조금 힘들었을 문제 아니었을까? 오케이? 선생님이 너무 서론이 길었나? 이게 줄 바꿔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결국 빈칸의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 베블린 이펙트, 베블린 굿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한번 빨리 읽어보면서 내려가 볼게요. 공급과 수요 법칙이라는 건 메인테인은 유지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장하다의 뜻도 있어요,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곡선은 어떻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오케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지죠. 넌 비싸니까 안 사죠. 이 말이야. 그지? 비싸면 안 사. 그러니 일상용품의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 그것들의 소비 자체가 떨어진다고요. 똑같은 말 반복. 그 수요도 감소한다고요. 반복.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가 있다 얘들아? 예외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 그 예외가 뭐다? 베블린 이펙트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글의 소재는 뭐가 되는 거야? 베블린 이펙트. 사실은 수요 공급 법칙인데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것의 예외를 말하겠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 예외가 뭐냐? 줄라줄라 나오죠. 베블린 이펙트는 말합니다. 뭘 말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일컫습니다. 이런 걸 말합니다. 이상한 시장 행동이야. 그 시장 행동에서 고객들이 소비에 더 높은 가격의 물건들을 그리고 더 많은 만족감을 얻게 돼. 뭐로부터? 댐으로부터. 여기서 댐은 뭐야? 소비 어디서? 굿즈가 되겠죠. 그렇죠? 비싼 물품. 이걸 사면서 만족스러워해. 반면에 유사한 낮은 가격에 어떤 뭐가 있음에도 대체재가 available, 사용 가능함에도 그 반면에 이 비싼 물건을 사고 만족하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도 그거 되게 심하지, 그지? 선생님은 그런 거 특히 그런 거 없어 나는. 막 비싼 물품에 대해서 물론 내가 최고로 비싸게 사봤던 게 35만 원짜리 프라다 지갑, 그 카드 지갑 있죠? 근데 그거 택시에다 놓고 내려서 잃어버렸어요. 생일 선물로 와이프한테 받은 건데 그 이후로 명품이라는 걸 사본 적이 아니 사고 싶어도 아니야 사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솔직히. 그치?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만족하기도 하죠. 그렇죠? 있으면 쓰는 거지 뭐. 그치? 없으면 안 쓰는 거. 그게 사람. 근데 문제는 뭐야? 없는데 안 쓰는 거. 아니 없는데 쓰는 거. 그게 문제지 사실. 그치?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싼 물품의 수요를 높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요 공급 법칙에 대한 반대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반대적 입장. 그래서 베블린 굿즈는 have a positive sloping demand curve. 이 sloping demand curve는 이게
경제 용어로서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밑에 써 있죠. 정비례하는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에 정비례하고 있다? 베블린 굿즈는 그래서 정비례 그래프.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 이게 정비례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가격이 더 크면 클수록 뭐도 더 크다? 수요도 더 크다 이 말이야. 더비더비로 얘기하고 있죠. 아, 이게 정비례. 그거 좀 희한한 거죠. 그죠? 아니, 비싼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아, 그래. 내가 뭐 무슨 명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치? 두쫑쿠. 야, 씨, 그게 7,000원, 8,000원 할 일이야? 안 그래? 이제는 저것도 사그라들었대. 인기도 사그라들어서 이제 줄 안 서도 된대요. 파는 데 있으면 어디 가서 사 먹으면 된대. 아, 그래도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그거. 이거 코딱지만한 게 5,000원 막 이래. 7,000원. 그지? 그죠? 나도 그런 걸 사 먹었네요. 그게 베블린 이펙트입니다. 오케이? 비싸서 사 먹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럭셔리 프로덕트 같은 뭐 엑스퀴즈 정교한 어떤 타임패스에서 시계를 얘기합니다. 이 프라임 퀄러티 와인, 어떤 고급 품질의 어떤 와인이나 뭐 멋있는 차 같은 거 말이야. 그래서 이 플런지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베블린 굿즈의 가격에 있어서의 플런지는 결국 크드 뭐일 수 있다? 빈칸일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빈칸 여기 쭉 나왔으니까 1, 2, 3, 4, 5번 뭐 넘기지 맙시다. 빈칸일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베블린 굿즈의 가격의 폭락은 결국 뭘 의미하겠어? 얘가 그냥 딱 논리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얘는 비싸면 수요가 올라가는 것이니 싸졌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수요가 그만큼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수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동사 요 reinforce 강화시킨다. 뭐 폭락이 가격의 폭락이 수요 공급의 법칙을 강화시킨다. 렌더는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그 오형식 동사 make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야.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그들을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거야. 베블린 굿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베블린 굿즈를 좀 더 어떻게 한다? 덜 호소력 있게 시장에서 덜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정답? 2번이죠. 그렇죠? 가격의 폭락은 매력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지? 가격의 폭락이 높은 상품의 어떤 공급을 가중화시킨다. No. 리턴. 이상한 시장을 정상화시키게 된다. 낮은 가격을 낮추게 된다. 그들의 대체제를 좀 더 가격을 낮추게 한다. 아니었습니다. 베블린 굿즈의 특징만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도 이거 베블린 굿즈인데? 이거 뭔지 알아? 우리 아들이 사줬어. 우리 아들이. 스파오 알죠? 스파오. 그거 되게 저렴이 브랜드 중에 하나 아니야? 그치? 저렴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근데 거기 사이즈도 많이 나오고. 스파오가 약간 좀 젊은 층의 그 가성비 브랜드로 있지 않나? 그치? 거기에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내가 최근에 그 진격 거를 다 봤어요. 우리 아들 하도 보고 싶다고 해서 15세 주제, 14세 주제. 그래서 보호자와 함께 목 잘리고 막 하는 걸. 그래서 스파오에서 그 SNS에서 스파오에서 진격거 리미티드 에디션을 판다고 그래. 사줄까? 그랬더니 아니야 아빠 됐어. 아빠 내가 사줄까? 그러고 아니야 아빠도 필요 없어. 그러더니 엄마한테 부탁해서 지 돈으로 이걸 샀더라고. 아빠 입으래. 이게 뭔 줄 알아? 벽거인이야 이게. 땅올림을 시작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좀 이제 잘생기고 이런 호리호리한 애들이 입으면 트렌드 세터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 같은 애가 입으면 이거 나 같은 캐릭터가 입으면 저희 타쿠 오타쿠 이럴까봐 아씨. 그러면서 내가 이게 왔길래
이현아, 아빠 이거 오늘 입고 출근할까? 그랬더니 아빠 그거 출근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야. 왜? 네가 사줬으니까 아빠 자랑하러 입고 나갈게.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 그래서 입고 나왔어요. 용기 내서. 근데 막상 이걸 아까 교무실에서 더워서 벗었거든요. 좀 창피하대. 그래서 잠바를 입고 오늘 수업을 하는 겁니다. 못 입겠어. 너네들 앞에서 입을 수는 있겠는데 이따 원장님 오면 좀 숨어 다녀야 되겠어. 이따 원장님이 부르면 이제 지퍼를 올리고 만나러 가야지. 창피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that is not possible. 만약 앞에서 말한 것이 this나 that은 앞에 있는 내용. 앞에서 얘기한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러면 편집자들은 생각해야 돼. 인지 아닌지를. running the one source story. 그러니까 run이란 말 자체가 달리다 말고 뭐 있죠? 달리다. 얘가 이제 자동사로 쓰면 달리다, 흐르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running nose 하면 뭐야? 콧물을 얘기해.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오게 되면 그 목적어를 운영하다, 가동하다, 작동시키다. 이게 좀 더 편하겠다. 이런 의미로 써요. 이 목적어를 운영하다, 작동시키다. 그러면 이 하나의 원천의 이야기를 운영하는 것이, 즉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의 가치? 리스크의 가치. 근데 무슨 리스크의 가치?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원천의 스토리라는 건 결국 뭐겠어? 그러니까 이 정보가 한 곳에서만 들어온 거야. 그 부연 설명은 위에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information in a news story. 뉴스에서 정보가 어떤 뉴스? come from more than one source. 그러니까 하나의 원천. 그러니까 어디야? 정보원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의 정보의 원천에서 이상에서 오게 된 뉴스 스토리에 대한 정보가 is considered. 여겨지죠? 좀 더 reliable하다고 여겨지죠. 신뢰 가능하다라고 여겨지죠. 그렇지? 여기에서도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와 똑같은 정보가 다른 데서도 들어왔어. 그럼 이거 맞나 보다. reliable 할 수 있겠지. 소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 이상에서 온 정보의 원천에 하나 이상에서의 원천에서 온 정보는 신뢰 가능할 만하다. 이게 소재 특징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verify는 입증하다야. 정보를 입증할 때마다 with more than one person, 한 사람 이상에게서 정보를 입증할 때마다 그 이야기는 좀 더 강렬해지고 그 이야기는 좀 더 믿을만하게 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 그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이상의 원천에서 오게 되면 more than one person, more than one source, 그지? 여기에서 오게 되면 정보는 믿을만하다. 그래서 마감 기한에 있을지 몰라. 압박이 run one source story. 그러니까 하나 이상이 아니야. 하나의 원천에서만 온 그 뉴스의 이야기를 운영하는 것이 압박이 올지 몰라. 특히나 만약 뭐 한다면 그 이야기가 exclusive 하다면. exclusive 무슨 뜻이라고? 사전적 의미로는 배타적인이란 뜻이야. 배타적이다라는 게 뭐야? 다 꺼져. 독보적인 이 말이야. exclusive가. 그러니까 이게 신문사 같은 데서 우리만 알고 있어. 근데 이 정보의 원천이 한 곳에서밖에 안 와. 그럼 이거 내가 쓰고 싶잖아. 그렇지? 나만 알고 있는 듯한 그 느낌. 그치? 신문사들은 그런 거 엄청 좋아하겠지. 특히나 그 이야기가 독보적이라면 마감 기한에 하나의 원천에서 온 이야기를 운영할 압박이 딱 오겠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하나의 원천에서 온 이야기는 그 뉴스 스토리는 be apt to 하면 뭐뭐 하기 쉽다 이거야. 더 쉽다. slanted 하기가 쉬워. 그 소스를 선호하면서 슬랜트 되기가 쉬워. 슬랜트라는 말 여기 밑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어려웠을 거야. 이게 원래 편향된이라는 뜻인데 사실 바이어스들은 더 많이 쓰죠. prejudice나 편향된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사실 슬랜티드보다. 어쨌든 슬랜티드 하기 쉽다 하고 넘어가면 돼. 모르는 건 넘어가 얘들아. 오케이? 단어에. 심지어 믿을 만한 원천조차도 good intention, 좋은 의도에 그 믿을 만한 원천조차도 틀릴 수가 있거든. 잠깐만. 그럼 스탑. 그럼 우리가 밑에서 읽었었던 내용. 그러면 원천이 한 곳에서만 온 그 뉴스 정보는 신뢰가 할 만하다 못하다. 못하다. 덫을 기점으로 앞의 내용은 한 명 이상의 하나의 원천 이상의 정보가 들어와야 그게 믿을 만하고 신뢰 가능한 것인데 하지만 한 곳에서만 어디 있어? 한 곳에서만 오게 되는 것은 독보적이야. 하지만 뭐 하기가 쉬워? 슬랜티드 되기가 쉽고 이거 몰랐다면 심지어 그게 한 곳에서 믿을 만한 좋은 의도로 왔더라도 그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틀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하나의 원천을 내가 운영할지 다시 만약 위의 것이 즉 정보에 대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편집자는 뭘 생각해야 돼? 내가 이 하나의 원천에서 온 이야기를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그럼 무슨 리스크? 정보가 reliable 한지 안 한지, believable 한지 안 한지, stronger 한지 안 한지. 아까 3개 밑줄 친 거, 그렇지? 그거가 하는지 안 하는지의 가치를 뭐 해봐야 돼? 고려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스가 틀리는지 아닌지 아니죠. 여기에서 틀리는지 아닌지죠, 그렇죠? sorry. 예죠. 틀릴까봐의 리스크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 이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왜? 원 소스 스토리는 그러니까 뭐가 이 wrong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위에서 있는 거 not reliable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그래서 1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리포터가 ugly fact라고 하면 못생긴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지 이런 얘기 없었고요. 뉴스 스토리가 인베이드는 침입하다야 사생활을 침입하는지 이런 얘기 아니었고 뉴스 스토리가 might be censored 센서는 검열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뉴스가 검열될지 안 될지 no. 뉴스페이퍼가 직면했어 뭐? shortage of reporter 리포터의 어떤 그 shortage에 직면했는지 부족이라는 뜻이야. 리포터 부족?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원천이 맞는지 틀리는지 즉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리스크를 꼭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만 잘 써주시면 빈칸 추론은 그래서 내용 파악의 특징만 잘만 되셨다면 보기 찾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 않았나. 몇 번을 해볼까요? 18번. 오늘은 쌤이 좀 짧게 많이 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1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 삽입은 이것만 간단하게 보자. 박스글 빨리 한번 봐봐. 박스글 니네가 지금 여기 칠판 보면서 봐봐. 잘 안 보이면 책 보셔도 돼요. 칠판 보면서 여기에서는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있니? 개인 문화를 얘기하고 있니? 이분법 구조의 글이야. 이 18번 문제가. 한번 빨리 읽어봐. climate는 무슨 뜻이야? 기후란 뜻이나 기후.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atmosphere 무슨 뜻이죠? 대기란 뜻이야, 그지? 근데 이 둘의 공통 단어의 뜻이 분위기란 뜻이 있어. 분위기, 알겠어? 분위기란 뜻이 있어. 그러면 무슨 얘기? 어디 나라래? 어떤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조직 문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뭘 만드는? 분위기, 성공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 useful, 유용합니다. 이런 인지를 하는 것. 팀이 of workers, 이 노동자들의 팀이 뭘 위한? 성취, 그들의 달성, 성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성과, 그치? 그런 것들. 그들의 성취에 대한 어떤 팀을 인지하는 것이 유용하며 또 이렇게 팀을 인지하는 것이 can be done, 행해져. 어디에서? 그룹 세팅에서. 그럼 누가 봐도 지금 organizational culture, teams of workers, 그룹 세팅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야?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룹 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그룹의 성과는 뭐의 가치가 있는? 인정의 가치가 있는 그룹의 성과는 can be documented, 기록될 수 있어. for public review.
대중의 어떤 후기, 참고서 같은데 기록되어질 수가 있대. 그럼 위에서 그룹 문화를 얘기했으니까 밑에서도 그룹 문화를 얘기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위화감이 없다 정도로 접근하셔야 돼. 그러니까 A가 먼저 정답이었을 사례들이 진짜 요즘 빈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 잊을만 하면 ACB 정답이 꽤나 많이 나와. 특히나 고3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속성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인지 정도만 하시라고. 얘가 맞게 쓰여도 혹은 틀리게 쓰여도, 틀리게 쓰면 X겠지만 맞게 쓰인 것 같아도 얘는 세모 치시고 BC 읽고 다음 오셔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ACB가 정답이 골라지는 과정 자체가 A번 말 되는데 일단 보류. B번 한번 맞춰볼까? 박스 그래? 이상한데? C번 한번 맞춰볼까? 이상한데? 그럼 ACB인가? 그럼 A를 다 읽고 C의 첫 문장에 맞춰야죠. 왜? A, B, C는 정답 보기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A의 마지막 내용을 읽고 C번 첫 문장에 붙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끝. 그게 ACB가 정답이 나오는 과정이야. 알겠지? 우리가 BCA, BCA, BAC, CAB, CBA 이거를 2, 3, 4, 5번을 정말 많이 보기 때문에 그치? 이 ACB를 많이 놓치게 되거든. 어쨌든 그룹 문화 정도는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 생각하시면서 BC 넘어갈게요. 따라서 자 그룹의 성과 이야기 쭉 분위기 얘기하다가 따라서라는 건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오케이? 인과관계야 그게. 그러니까 콩이 나오면 콩이 나올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같은 말에 반복이 돼야 돼. 따라서 중요해. 전달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인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얘들아 여긴 그룹 문화에서의 그룹을 강조하는 거니 개인을 강조하는 거니? 그룹 강조야 개인 강조야? 개인이잖아. 어디 있어? 개인적인, 사적인. 그럼 아까 그룹 세팅에 이게 끝났는데 따라서 개인한테 인정해 주는 게 좋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지. 방향이 안 맞잖아. 여긴 개인이야. C번 볼게. 하지만 대조 방향을 바꿨습니다.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그룹 성과가 is rarely result of equal input from all team members.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이거 그룹의 강조니 개인의 강조니? 개인의 강조는 없어 사실. 그지? 그럼 그룹의 문화를 긍정하는 거니 부정하는 거니? 그걸 가져가자. 볼까? 중요해요. 깨닫는 것이 그룹 성과가 is rarely result equal input. equal input이 뭐야? input이 뭐야? 투여물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투여물의 결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룹 문화를 뭐 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from 모든 팀 구성원의 똑같은 인풋 값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위에서 그럼 B는 X인 거고 C의 첫 문장을 붙일 것이냐 A의 첫 문장을 붙일 것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요거부터 먼저 가보자. 지금 A도 붙고 C도 붙어. 왜? 그룹 문화에 대한 얘기, 이것이 다 그룹 문화의 세팅에서 이루어져요. 근데 하지만 그룹 문화에서의 모든 팀 구성원들의 똑같은 투여물이 안 될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대. 그러니까 C번도 붙잖아. 방향이 맞잖아. 그룹의 성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다 똑같은 투여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이 얘기니까 C도 붙는 거야. 야 그러면 박스가 A로 끝났어. A라는 내용으로 끝났어. 아니, A 다른 걸까? 가라는 내용으로 끝났어. 그럼 우리가 A, B, C를 판단함에 있어서 얘는 아니야. 근데 얘는 가 다시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얘는 대조 연결사 다음에 마이너스 가를 얘기하고 있다고.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치? 그럼 얘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니? 얘를 먼저 얘기해 줘야겠니? A니, 정답이 ACB라서가 아니라, 오케이? ACB라서가 아니라, 얘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어? 얘를 먼저 얘기해 줘야 되겠어?
대조 다음에 마이너스 가를 얘 다음에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얘를 먼저 얘기해버리면 얘로 다시 돌아올 땐 뭐가 또 필요해? 대조 연결사가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로 하나로 묶어버린 다음에 얘를 대조로 걸고 그걸 프라이버시로 놓으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개인, 그지? personal, privacy. 그룹. 하지만 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모든 구성원의 투여물이 다 똑같이 되는 건 아니야. 즉 개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C번 마지막에 나오고, 따라서 그러니 개인의 강조글 C의 마지막 내용에 인과관계로서 뭐? 프라이버시를 그 다음 잡으시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분법의 구조였어. 그룹 세팅이냐 개인의 세팅이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방향성만을 잘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 C번도 물론 붙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염두 꼭 좀 해두셔라 라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합시다. 21번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21번은 요 이시라는 거야. 그 박스글에는 아고라포비아라는 용어 하나로 끝나죠. 그죠? 용어 하나로 끝나는데 여기도 이상한 건 없었어. 봐봐. 예를 들어 여성이 여기 처음 나와. 여기 she가 나오죠. she. 대명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라고. she가 정답 번호에 들어가려면 정답 번호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여자 이름이나 여성이 처음 등장하는 게 있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에다 네모칸 거니 이거? 이 시죠. 그러면 여성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니네 1, 2번까지 빨리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돼. 여자 없네? 다음. 여자 없네? 다음. 그리고 3번 정답은 어디서부터야? 4번, 5번부터야. 그지? 여성이 처음 등장한 건 여기서부터 때문에 she를 넣을 수 있는 게 4번하고 5번밖에 없다고. 그지? 그래서 만약 한 여성이 고통받기 시작해. 신체적인 어떤 신호를, 우려, 걱정에 대한 뭐 할 때마다 그녀가 쇼핑을 갈 때마다 she may be mystified. 좀 이상해. 좀 신비스러워해. 할지 몰라. 이상해 할지 몰라. 그것은 글자 그대로 fear of the marketplace입니다. 그 시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신체적 반응의 신호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이걸로 붙는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셨을 거야. 4번이 아니라고. 4번의 정답이 아니라고 했던 친구들은 이게 이걸로 붙는 거 아니야? 걱정 안 되잖아. 신체적 신호가 온대잖아. 그게 두려움이야.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니네가 놓친 게 이거라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가주어 진주어 배우고 나서 이슬 해석하지 않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 아니 연습은 아니지. 안 해 버릇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시 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 아니 물론 앞에 전체 내용을 받을 수도 있어. 앞에 내용은 글자 그대로 의미합니다. 얘 자체의 단어가 글자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용어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얘 자체가. 그 용어는 글자 그대로 뭐에 대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은 뭐다? 박스글에 있는 아고라포비아를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그렇지? 이렇게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생들 하셨고 좀만 쉬었다가 2교시 준비하도록 합시다.